최근 국내 증시에서 플랫폼 대장주인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업이 AI를 두고도 경쟁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구축을 두고도 두 기업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플랫폼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의 AI 전략은 어떤지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최근 이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앞에서부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기업의 AI 전략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자체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예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사 서비스에 이제 접목을 해서 네이버의 AI 브리핑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검색이나 쇼핑 같은 쪽에서 이제 뭐 웹툰 이런 이제 자사 서비스에 적용이 되면서 당장의 이제 유료 과금은 아니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화를 하겠다. AI의 어떤 일반적 확산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이 좀 미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카카오가 또 잘하는 부분들이 B2C 플랫폼의 확산이거든요. 카카오톡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오픈 AI 같은 이제 글로벌 탑티어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공동으로 지금 AI 검색 플랫폼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함으로써 후발주자의 어떤 그 디스어드밴티지, 약점을 좀 이제 만회하려는, 빠르게 좀 축소하려는 그런 전략적 방향성을 띠고 있어서 사실 양사가 둘 다 AI를 굉장히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만 그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그러면은 네. GPT 같은 네. 생성 AI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학습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카카오는 추론형을 해서 어플리케이션만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녹색창에, 검색창에 이제 쳐보시면은 검색어의 한 이제 8%니까 한 20개 중에 하나꼴로는 AI 브리핑 결과들이 붙고 있고요. 체감상 이제 한 1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연말까지 20%, 즉 5개 검색어 중에 하나는 AI 브리핑으로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이제 방법론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그에 반해서 아직 이제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나나라는 브랜드로 AI 쪽을 이제 통합을 했고 이번 이제 9월 하순에 있을 자체 개발자 회의 이프 카카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아마 공개될 거예요. 카카오톡의 개편 방향성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이 AI 플랫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베일을 벗는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가장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서로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독자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해서 국가대표 AI 네네. 뽑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카카오의 존재감이 그렇죠. 좀 미미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카카오의 AI 전략이 좀 예.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의 차이가. 상반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후발주자로서 어떤 LLM이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입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글로벌에서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이제 오픈 AI랑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 유료 검색 플랫폼을 아마도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네이버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화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자사 플랫폼 안에서 검색량이 늘어서 광고 매출이 늘 수 있고 또는 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거래액이 늘어서 수수료 매출이 늘 수 있고 이런 이제 간접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성이고 카카오는 직접적으로 월 10,000원이 될지 15,000원이 될지는 아직은 전혀 감이 없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이제 GPT가 월 29,000원짜리 유료 모델이 가장 이제 베이직한 모델인데 그거 대비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AI 검색 플랫폼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았었던 한두 달을 놓고 보면 최근 일주일간은 조금 빠졌지만 네, 오늘도 빠지더라고요. 오늘도 좀 밀리고 있지만 한두 달 정도의 단기간을 놓고 보면은 네이버 대비 확실히 카카오가 주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카카오를 얘기를 하면 네.
보통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 인수해가지고 그걸 카카오 플랫폼에 넣어서 네. 성장을 시키는 모델을 쭉 가고 있었고 네이버는 뭐든지 내가 개발한다 이런 맞습니다. 양쪽으로 가고 예.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가 사고 카카오는 줄이고 이거는 계속 지속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네들? 일단은 사실 이제 이런 자회사와 관련된 확장 전략, M&A 전략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너무 보수적이었었기 때문에 다 웬만한 건 다 내재화해서 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전략을 고수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수출이 용이한 분야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커머스나 컨텐츠나 이런 쪽 또는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이제 LLM이나 이런 것들의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외부 변수를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출이 용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M&A를 기존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대규모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자회사에 대해서 대규모 지분 투자를 미리 해서 나중에 뭐 IPO로 엑시트하고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은 사업 영역들을 좀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자회사들을 통해서 특히 자회사들을 조금 앞 단계부터 외부 투자자들을 좀 많이 유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외부 투자자들이 소위 엑시트를 하기 위한 통로, 출구 전략 관점에서 본다면은 IPO가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회사들에 대해서 이런 IPO 또는 뭐 이제 재매각을 통한 이제 엑시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양사의 접근법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카카오는 계열회사를 좀 줄여가고 있고 네이버는 반대로 조금 더 공격적인 M&A 성향을 이제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가 워낙에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 네네.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이달 23일에 23일 이죠. 예정되어 있는 이프 카카오 네. 여기서 뭔가 좀 나올까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나와야만 하고 과연 걸로. 나와줄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예상하세요? 우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밝힌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의 첫 번째 탭과 세 번째 탭의 대대적인 개편안. 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탭을 SNS화 시키고 세 번째 탭을 동영상, 숏폼 컨텐츠를 피드 형태로 계속 제공해주는 형태로 대대적으로 바꿀 거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이 이제 나올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결국 AI 플랫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인 그 AI, 즉 카나나를 통해서 우리가 CBT를 했었던 반응이 뭐 이렇게 나이스하진 않았었던 열광적이진 않았었던 이제 그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픈 AI와의 협업했던 그 플랫폼에 대한 뭐 꼭 출시 버전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진화된 수준의 한두 달만 더 다듬으면 바로 이제 출시 일정을 확정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플랫폼들과 주요 특징, 뭐 어떤 과금 모델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투명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첫 번째 탭이나 세 번째 탭 내용들 보면 네. 좀 SNS화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카카오가 체류 시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걸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의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탭 크게 이제 세 개의 탭이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탭인 채팅 탭은 사용자분들이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채팅 탭은 항상 쓰죠. 그래서 거기서는 충분한 수준의 광고 매출과 배너 확보가 되는데, 지면 확보가 되는데, 반면 이제 친구 탭, 1탭인 친구 탭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이 프로필을 업데이트했을 때 상위에 이제 표시가 되긴 하지만 네. 그 프로필 업데이트된 친구의 프로필을 다 확인하진 않거든요. 굳이 눌러보지 않게 왜냐면 돼요. 이제 학창 시절 친구도 있지만 친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죠, 알죠. 예, 그래서 이게 SNS화에 참 사실 많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관심사 중심으로 정말로 이제 뭐 친밀도를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단톡방에서 공유됐던 동영상 같은 것들을 1탭을 이제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제 좀 추천 기능인 거죠. 피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스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최대한의 펌 기능 같은 것들도 이제 시도는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도전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3탭도 마찬가지로 3탭은 1탭보다도
그러니까 오픈 채팅 탭은 친구 탭보다도 지금 트래픽이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속된 말로 밑져야 본전이죠. 그래서 확 개편을 해서 여기는 이제 짧은 길이의 동영상, 소위 숏폼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피드를 해줄 겁니다. 사용자들의 기호에 맞춰서 개인화된 숏폼 영상들을 계속 피드해주는 형태로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광고 지면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9월 23일에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쇼폼 같은 경우는 근데 틱톡이나 뭐 네. 이런 뭐 유튜브 쇼츠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도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나요? 사실 이제 뭐 쉽지 않죠. 글로벌 이제 플랫폼사들과의 경쟁이 녹록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가 23년 말에 도입됐었던 홈피드. 이 홈피드가 사실 이제 대부분 텍스트 기반의 이 슬라이드업 했을 때 계속적으로 컨텐츠가 피드되는 형태인데 독특하게도 텍스트 기반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런 와중에서 자사의 동영상 클립 숏폼 서비스인 클립이라는 것을 소위 이제 끼워 팔게 한 거죠. 피드되는 텍스트 기반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클립을 넣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래도 반응이 괜찮아서 뭐 물론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만큼의 트래픽은 아니지만 홈피드의 성공으로 인해서 네이버 클립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카카오도 경쟁사인 카카오도 힌트를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 오픈 채팅 탭을 어떻게든 좀 살리고자 아마 이제 홈피드랑 얼마나 차별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성공 여부는 홈피드랑 얼마나 차별화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NS도 있지만 네.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모두 생성형 AI 때문에도 많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생성형 AI를 더 많이 네.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금 닥쳐 있는 시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에게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소위 챗GPT류가 이제 검색 시장을 이제 잡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가 계속 있어 왔었고 사실 그래서 네이버가 작년도에 특히 AI와 관련된 특별한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올 3월 달에 그 AI 브리핑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검색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잃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어요. 근데 네.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작년도 시장 점유율 59%로 비교적 그래도 방어를 했고요. 57% 정도가 역사적 최저점인데 그것을 깨지 않고 어느 정도 방어를 했고 올해는 오히려 지금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위기는 한 3%포인트 정도 점유율이 올랐어요. 그게 다 AI 브리핑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점유율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은 GPT가 유료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 달에 29,000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주고 거의 3만 원이 나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그 검색에서 내 확실한 그 어떤 밸류의 차이를 둘 거다라는 유저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네이버의 AI 브리핑이나 또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구글의 AI 오버뷰 같은 무료 검색으로도 괜찮은 수준, 물론 챗GPT만큼 안 되죠. 그렇지만 괜찮은 수준의 검색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아서 내가 조금 더 다듬는 거, 그거의 가치가 이제 월 3만 원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 유료 모델의 확산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오픈 AI도 이 플랫폼 확산의 달인인 카카오와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서비스 퀄리티나 어떤 플랫폼 경쟁력으로만 보면 월 29,000원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없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무료 AI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이제 구 플랫폼 사업자들, 검색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파일을 지켜나가는 어떤 방법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특히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의 수익 모델을 보면 결국 쇼핑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은 토스나 네. 쿠팡도 네. 카카오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 솔직히 네. 그리고 이제 또 그에 반해서는 네이버랑 카카오는 또 쇼핑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맞습니다.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의 네. 그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점유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커머스 시장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점유율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마켓 콘솔리데이션이 많이 일어나죠. 작년 하반기 초입 7월에도 이제 TMF 사태가 있었고 또 지금 시장 성장률이 낮은 한 자릿수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네이버와 쿠팡이 두 자릿수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3위, 4위 사업자 신세계 쪽이나 11번가 쪽은 거래액이 시장 하회, 시장이 2%밖에 성장 못해요. 즉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공격적인 어떤 업체들의 컨솔리데이션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으면서 빠지면서 거래액이 빠지면서 느는 부분들이 오히려 네이버 쿠팡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고 쿠팡은 압도적 배송 경쟁 우위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멤버십 이게 지금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 멤버십에 플러스 하나 가미되는 게 내일 입점 예정인 컬리 엠마트입니다. 신선식품 라인업이 많이 약했었는데 그런 부족했던 이제 상품 라인업들을 좀 일시에 강하게 보강할 수 있는 이벤트가 내일 이제 또 발현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네이버 쿠팡끼리 물론 경쟁자지만 이 둘은 계속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다른 하위 사업자들의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게 더 크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너무 달라요. 네. 전략도 다르고 한데 맞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유명한지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커머스 쪽으로만 본다면 쿠팡이 아직까지는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품 라인업도 압도적이고 가격 경쟁력도 네이버보다는 근소하게 앞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송 격차가 아직은 커요. 네이버가 이제 N배송이라는 리브랜딩, 과거 도착 보장이라는 것을 N배송을 리브랜딩해서 주말 배송, 당일 배송, 심지어 퀵 배송, 새벽 배송 모든 라인업들이 이제 갖췄지만 결국은 그렇게 빠른 배송의 비중이 얼마냐 이 부분은 아직은 공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개가 안 된 걸로 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쿠팡이 배송에서 압도적 경쟁 우위를 갖고 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 성장률을 쿠팡은 2023년 4분기 때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본격 진출했을 때도 영향을 안 받았어요. 오히려 더 거래액이 올랐었죠. 그 정도로 아직은 쿠팡의 우위를 보는 게 맞지만 네이버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메이크업을 해가고 있고 특히 작년 11월부터 도입했었던 넷플릭스 멤버십 제휴 효과 이 부분이 지금 멤버십 매출이 가격이 변동된 적이 없거든요. 6개월 동안. 그럼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매출액 변동이 거의 가입자의 상승폭인데 20%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명이었으면 지금 200만 명이 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단기에 지금 멤버십 가입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네이버가 추격을 또 가파르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또 금세 다 가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